입구 간판엔 초승달 모양과 함께 휘날린 듯한 멋스러운 글씨체로 치비비 ASMR 센터라고 적혀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을 주황빛의 백열전구가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입구 바로 왼쪽엔 카운터가 있었고 그 맞은편엔 한눈에 봐도 아주 폭신폭신한 소파가 있었다. 마치 앉으면 푹 빠져들 것 같이 생긴 소파였다. 카운터 옆 벽 쪽에는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었는데 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남색의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을 뿐이었다. 자세히 보니 커튼에는 노란 별이 굉장히 예쁘게 수놓여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있자니 커튼이 쳐져 있던 방에서 키가 작은 여자가 걸어 나왔다. 160이 좀 안 되는 키에 검은 머리가 쇄골까지 오는 여자였다. 어머,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처음 오셨나요? 하고 여자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ASMR 센터가 어떤 곳인지 물으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센터예요. 다양한 소리로 심리적 편안함을 형성하여 수면에 도움을 주죠.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첫 손님이시니까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릴게요. 안 그래도 요즘 잠을 통 못 잔데다 모르라고 하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카운터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는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한 차트부터 작성해 주세요. 여자가 건넨 종이에는 수면 습관이나 최근 겪고 있는 수면 장애에 관한 설문이 적혀 있었다. 다 적고 그녀에게 건네주니 컴퓨터에 입력하는 듯 했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역시 아까 눈으로 본 것처럼 굉장히 포근하고 말캉말캉했다. 이런 소파가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그녀가 내게 따라오라고 한다. 그녀는 아까 나왔던 커튼이 쳐져 있는 방으로 향하며 커튼을 걷는다. 들어가 보니 바로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통로가 있었다. 통로엔 작은 램프가 있어서 은은하게 길을 밝혔다. 통로 중간에는 오른편에 문이 있었고 통로 끝에는 다시 남색 커튼이 쳐져 있었다. 여자는 오른쪽 문을 열어주며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들어가 보니 세로로 긴 광택이 나는 검은색 사물함이 몇 개 나열되어 있었다. 사물함 안에는 슬리퍼와 추리닝이 놓여 있었다. 가뿐하고 촉감이 좋은 추리닝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통로 끝에 커튼을 치고 들어가니 이번에는 가로로 긴 널찍한 통로가 나왔다. 역시나 작은 램프 여러 개가 길을 밝혀 은은한 밝음만이 있었다. 통로에는 각각 호수가 적힌 미닫이 문이 여러 개 있었다. 그중 사무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갔다. 정면 벽에는 보랏빛이 도는 검은색의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이 바로 보였다. 오른쪽엔 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테이블엔 무드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숙면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방입니다. 카운터부터 통로까지 서서히 어두워지게 해서 이 방에 들어올 때쯤엔 어둠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거예요. 저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면 됩니다. 묘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다. 보들보들하고 푹신한 이불, 그리고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났다. 마치 갓 마른 이불 빨래 위에 누웠을 때 나는 부드러운 향기 같았다. 베개 또한 굉장히 푹신했다. 아무래도 깃털로 만든 베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편한 자세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 사이 그녀는 침대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자세로 있자 그녀는 차근차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치비비입니다. 치빗이라고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듯 하시니까 이제부터 ASM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SMR의 주제와 형식은 다양해요. 가능하면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시니까 부담 없이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걸로 해볼게요. 자, 책은 제가 임의로 고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365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세계 각국의 명언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소설보다는 좀 더 간편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 책 처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힘겨움을 이겨낸 당신의 어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당신이 있음으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가꾸어갈 풍요로운 내일을 믿습니다. 당신은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좋은 글이죠? 저도 이 글을 볼 때마다 되게 힘이 나요. 그러면 첫날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노래를 틀게요. 이 노래는 굉장히 은은한 노래여서 들으면 기분이 안정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자의 글이네요. 마음먹기에 달린 일. 따르고자 늘 결심한 바가 있다. 그것은 사소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존 버로스. 수도꼭지가 새거나 외출하고 보니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거나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거나 운전 중에 기름이 떨어진 걸 알게 되거나 마당에 잡초가 한 뼘이나 자랐거나 저녁 반찬거리를 해동하는 걸 깜빡하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망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늘 대범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결코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1월 2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운명이 겨울철 과일나무 같아 보일 때가 있다. 그 나뭇가지에 꽃이 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사는 일이 힘겨울 때는 앞으로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막막함에 빠져 있으면 새롭게 변화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더욱 요원해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라. 좋았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며 이겨왔고 모든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는가? 세월이 약이 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다 나은 삶과 보다 큰 행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1월 3일. 나를 키우는 다짐. 화는 저절로 우러나지 않는다. 자신이 화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한다. 엘버트 앨리스. 살다 보면 숱한 일을 겪지만 화를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쁜 일을 당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상황이 절대 호전되지 않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들은 낭패로군. 하지만 이 정도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관한 채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살면서 자신이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일을 대하는 자세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1월 4일. 시각을 바꿔라. 누군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면 나는 늘 이렇게 되묻고 싶어진다. 무엇과 비교해서? 시드니 제이 해리스. 우리는 늘 자신보다 돈이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생기고 명예가 더 높은 이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왜 나는 그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처럼 남들을 부러워하다 보면 정작 남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세상에는 내 직업, 내가 사는 집, 내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이만하면 나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월 5일,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은 내 몸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어야만 남에게 묻혀줄 수 있는 향수 같은 것. 랠프 waldo 에머슨. 자원봉사를 하거나 입원한 친구에게 병문안 가거나 쇼핑 도중에 문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한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의무나 일의 일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남을 위해 베푼 행동은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을 준다. 1월 6일, 한 번에 한 가지씩. 보다 잘게 나누면 그 어떤 일도 결코 힘들지 않다. 헨리 포드.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 같고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이기만 한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할 일이 태산 같아 숨이 막히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씩 처리하고 하나하나 씻다 보면 산더미같이 쌓였던 서류와 그릇들이 줄어들고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1월 7일, 분명한 목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한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요기 베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사는가? 아니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대끼며 사는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이 계획했던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 기회를 받아들여 부딪혀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1월 8일, 시련이 나를 키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다 가벼운 짐이 아니라 보다 건장한 어깨다. 유태인 속담. 시련을 극복하는 일은 역기를 드는 것과 같다. 많이 해볼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그 누구도 시련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나를 보다 강하게 단련시키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1월 9일, 미소의 힘. 즐거워서 웃는 때가 있지만 웃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때도 있다. 틱 낫 한. 억지로라도 웃을수록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생리학에서 증명한 사실이다. 과학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기분이 내키든 그렇지 않든 웃으며 사는 게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웃음은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고 활력을 촉진시켜준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얼굴이 그늘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1월 10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애니 딜러드. 누구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산다. 다음 주,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여름에라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땀 흘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러는 중에 좋은 날이 내일 혹은 모레나 글피에 찾아올지도 모른다. 좋은 날을 기다리더라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당장 정리해야 하고 하던 업무도 서둘러 마쳐야겠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1월 11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버린다. 토머스 에디슨. 큰 행운은 다 남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혹시 그렇게 보일 뿐은 아닌가? 물론 그들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 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인데도 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이라 포기한 적은 없는가? 새로운 일을 해볼 기회가 왔음에도 잘 해낼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보다 열심히, 보다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1월 12일 웃으며 살기. 천사는 자신을 가벼운 존재로 낮춤으로 살 수 있다. 악마는 제 무게에 못 이겨 추락한다. G.K. 체스터턴. 우리는 삶이라는 연극에서 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배우인 양 때로는 과장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혹은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우리의 삶을 희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는 게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훨씬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뭔가 배울 점이 있는 희극,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 세상에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닿지 못하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연극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1월 13일 삶의 균형. 1년 중에는 낮에 못지않게 밤도 많고 낮의 길이에 못지않게 밤의 길이도 존재한다. 행복한 삶도 어둠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이라는 균형이 없으면 행복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카를 구스타프 융. 늘 운이 좋고 늘 고민하는 일 하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의 햇빛보다 폭풍이 휘몰아친 후에 내리쬐는 햇빛이 더없이 빛나고 고마운 법이다. 힘겨운 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평소에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크고 소중한 법이다. 1월 14일 한 번에 하나씩. 꼭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차게 살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출근, 아이 돌보기, 식사 준비 등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고 화단을 가꾸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며 하루를 분주하게 보낸다. 그 일들에 지쳐 숨 쉴 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씩 해가다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1월 15일 스스로 변화하라.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앤디 워홀. 사람들은 시간이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한다. 잠자리에 들어 반년이나 1년 후에 깨어났으면,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바뀌는 법이다. 다행히 이 일은 반년, 1년, 심지어 단 1분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1월 16일 창조적인 사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이너스 폴링.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창의적이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너무 가볍게 내팽개친다는 것이다. 이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 형편에는 무리야. 별로 재미없어. 하면서. 그러나 아이디어를 검열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깜짝 놀라고 기쁨에 넘치는 순간을 맛볼 수 있다. (1월 17일) 잠의 가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 재산, 그리고 지혜를 누릴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포근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하룻밤 기분 좋게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스트레스도 어느새 사라진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 그 시간에 일기를 쓰거나 사책을 하거나 사색에 잠길 수도 있다. 하루의 일과 때는 틈을 내기 힘든 일들도 이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1월 18일 마음이 시키는 일. 마음을 담장 너머로 던져 넘기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넘어가게 된다. 노먼 빈센트 필. 실망할 것을 미리 염려한 나머지 기대치를 낮추거나 기회를 보고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좁힐 뿐이다. 실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포기했더라면 만날 수 없었을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새롭고 벅찬 미래를 약속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게 너무나 벅차다고 생각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경험일 수도 있다. (1월 19일) 웃으며 살자. 웃음은 얼굴에서 겨울을 몰아내는 태양이다. 빅토르 위고. 아기조차 웃음소리에 행복해한다. 침울해 있을 때 누군가가 이를 나무라면 흔히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야 하고 말한다. 그래도 웃을 수 있다. 잠시 짬을 내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모든 날들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보며 웃을 수 있다. 1월 20일 고맙고 그리운 친구. 그 무엇보다 되돌려놓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구제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드리 헵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한다. 한
한때는 너무나 소중했던 우정이 어긋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한다. 각자 제 갈 길이 달라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우정은 조금만 노력해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물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날마다 만나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우정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1월 21일) 포기할 줄 아는 법. 무릇 전투라면 누구나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전투에 뛰어들어라. 조나단 코졸.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에 힘쓰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아울러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라면 애초에 피하는 편이 낫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란 자신이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 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심지어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1월 22일 삶이 기적이다.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딛고 걷는 것이 기적이다. 중국 속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경이로운 자연 속을 걸으며 존귀하고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삶은 알면 알수록 정교하고 수많은 가능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삶이라는 기적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1월 23일) 역경 속에서도 웃자. 죽는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그치는 게 아니고 웃는다고 삶의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지 버나드 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을까? 웃을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웃음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는 선물이다. 고달프더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힘든 일도 수월하게 풀릴 것이다. 1월 24일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 난로 불빛으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난로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바닥의 먼지를 감추어준다. 아일랜드 속담. 크고 화려한 집이라고 해서 오두막집보다 더 안락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소박할수록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마음은 점점 더 엷어진다. 마음이 소박하면 추울 때는 따스함이,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피곤할 때는 잠잘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흔히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박하게 살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게 되고 그때가 그리워진다. (1월 25일) 친절.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 역시 친절이다. 헨리 제임스. 의사들은 몸에 해로운 것을 삼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궁리하라. 설령 그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 (1월 26일) 감사하는 마음. 일어나면 항상 감사할지어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더라도 조금이라도 배웠을 테고, 조금도 배우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아픈 데는 없을 테고, 만약 아팠다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으니 우리 모두 감사할지어다. 부처. 그 누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위기에 처할수록 그동안 무심히 대했던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1월 27일) 나눌수록 좋은 것.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문제들도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네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봐.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이 상황을 이겨낸다면 더 강해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다 보면 내 자신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지고 있는 짐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월 28일) 베품. 자선은 아무리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다. 프랜시스 베이컨 경. 아프도록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마음을 남에게 베푼다고 해도 결코 아픈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꺼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1월 29일) 용기.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없다. 에디 리켄베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창피하더라도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넘어져 코가 깨질까 두렵더라도 똑바로 일어나 최선을 다할 일이다. (1월 30일) 먼저 행동하라.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다리는 행동의 사다리다. 숄럼 아시. 신앙과 도덕에 대해 따지고 말하는 것은 탁상 공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황금률이 있다. 그것은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다. (1월 31일) 역경에서 배우는 것. 창가를 덮은 얼음꽃이 따스한 햇살에 녹는 것처럼 사람은 역경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피워낸다. 쉐렌 키에르케구르. 큰일을 당하고 난 후에야 마음과 지갑을 열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어려울 때 친구를 도와주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발벗고 나서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남을 돕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자신에게 역경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네, 1월 31일까지 긍정의 글을 모두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구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고 낯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또 다른 설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